네,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정말 봄으로 바뀐 건가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 반전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탄력이 없던 우리 증시를 밀어올릴 새로운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반도체의 봄은 성급한 낙관론일지 전문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반도체 전문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8만 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안착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착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8만 원대 안착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내년 1분기가 계절특보 비수기고 그때 디램 가격 하락폭이 이번 분기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안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착했다고 보기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안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내년 1분기에 대한 특히 비수기의 디램 가격의 낙폭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려는 의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후에는 안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착 여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호전 추세를 언제쯤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1월 말 정도에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째는 이제 1월 말에 맺어질 1분기 디램 가격 협상, 네, 협상 분위기와 일부 협상 결과물들이 1월 말에 나올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4분기 확정 실적 나올 때 어느 정도 줄 건데 그때도 좀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주가 오를 때도 마이크론이 좀 긍정적으로 1분기를 예상을 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 이제 3등 기업인 마이크론보다 1, 2등 기업인 삼성 하이닉스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양한 변동성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1분기가 생각보다 나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이제 반영되는 거고요. 예상보다 좋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높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디램 가격 협상 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가격이 그러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1월 초에 또 CES도 있고 일부 이벤트적인 행사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펀더멘탈의 주가가 이제 수렴한다고 보면 그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웃퍼폼은 하겠지만 삼성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이 그래도 의미 있게 가격 레벨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한 번 정도는 더 점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좀 제한된 박스권에서 삼성 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좀 횡보하지 않을까. 숨고르기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좀 어쨌든 워낙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주가라는 게 한 번에 V자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왜냐하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괜찮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 새로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밑에서 못 사신 거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또 아주 의미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1월 말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이런 보고서였는데 얼마 전에 또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다. 예, 이런 예,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모건 예. 스탠리는 업황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바꿨을까요? 저희도 타사의 그 의견을 저희가 어떤 의견을 어쨌든 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일부 그 자료를 많이 반영한 데가 대만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 수치에 좀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공급사하고 수요자의 관점인데 예.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자들의 가격 협상 의지를 좀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조금 스탠스를 바꾼 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 3개사로 가점된 디램 시장에서 공급자들도 사실은 또 자기 또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실제 상황이 그거보다는 양호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좀 업데이트를 또 최근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보시기에 반도체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요는 어떻고 또 공급은 얼마나 혹시 또 수요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수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공급은 뭐 걱정하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낸드 쪽 투자는 공급은 좀 당연히 늘 거고요. 그래서 낸드 가격은 내년에 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 반면에 그 이상으로 수요가 더 올라올 거고요. 가격 하락폭보다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거로 낸드 쪽은 보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7%, 18% 정도 일단은 그 공급 증가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수요는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디램 가격 반등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램의 공급이 내년 17 내지 18% 늘어나고 수요 네. 측면은 하반기에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업황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시경제 변수로만 본다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또 오미크론 확산 뭐 이런 것들도 반도체 어떤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뭐 반도체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주가의 결정 변수는 D램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D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매처가 어디냐 보면 예. 서버 쪽입니다. 서버는 서버.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라고 보면 이쪽은 경기에 조금 둔감하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서 뭐 최근 들어서는 특히 메타버스 이런 쪽도 관심이 많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새로운 반도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전력 뭐 D램이든 DDR5든 아니면 새로운 저전력 SSD 보통 우리가 PCIe 5.0 기반의 SSD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쪽에 네. 있어서 이 저전력 요구가 많고 CPU도 훨씬 더 전력 효율성이 좋은 그런 인텔의 CPU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쪽은 사실은 장기적인 인프라 관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램 업황은 솔직히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좀 둔감할 가능성이 내년에는 있다 그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뭐 확산이 많이 되면 그만큼 재택근무가 꺼질 줄 알았는데 또 일정 부분 유지되니까 또 기업용 노트북 수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2021년보다는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감소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공장이 셧다운 돼가지고 어쨌든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게 제일 불확실성인데 어쨌든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동남아 공장들 아니면 주요 지역의 공장들도 이제는 학습 효과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닝 커브 자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좀 빨리 해소되는 그런 식의 아마도 컨티전시 플랜들을 다 컴퍼니들이 다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거는 서버 디램만 그냥 디램 산업, 그냥 반도체 산업 전체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서버 디램의 수요 변화만 보면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결정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어떤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버에서 과연 디램 수요가 어떻게 될지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가장 큰 게 이제 ESG라고 해서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단순한 이익보다도 사회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니즈가 큰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365일 동안 보통 10만 개 이상의 서버가 매일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사회를 위해서 좀 해야 될 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전력 사용량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내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나올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낸드 반도체 낸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중국 정부의 인텔 낸드 사업부 M&A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SK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출 자체는 뭐 몇 조 정도는 뭐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지금까지 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러프하게 4, 5조 정도는 매출 순증 효과가 있을 거고, 단순한 그런 뭐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이 낸드 산업의 가장 큰 수요 성장성은 향후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로 이제 된 저장 장치를 전부 다 저전력의 SSD로 다 바꿀 겁니다. 근데 그 바꿀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이고요. 그게 이제 보통 컨트롤러 IC라고 해서 SSD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이제 연동시켜주는 핵심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그 기술에 있어서 이제 인텔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술력이 좋습니다. 뭐 참고로 1등 기업은 삼성전자고요. 2등이 인텔인데 점유율은 좀 압도적으로 삼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인텔을 통해서 낸드 산업에 있어서 고속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향 낸드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매출액이 큰 회사 하나를 인수했다가 아니라 수익성을 안정화를 추구하고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저는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증권이 보는 두 회사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았나요? 저희는 사실은 뭐 작년 6월 말에 한번 목표 주가를 한번 하향을 했고요. 뭐 그 이후에는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희는 10만 원 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4만 5천 원 정도를 6개월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목표 주가를 조정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당분간 바로 조정할 생각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뭐 그런 부분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제가 좀 드리기 힘든 알겠습니다. 답변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뭐 반도체 얘기 잘 들었고요. 종합적으로 센터장님이시니까 내년 이제 경제 성장은 올해보다 조금 둔화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높고 반면에 기업 수익은 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투자 여건을 종합을 한다면 미국 시장, 국내 시장 투자 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사실은 코스피가 올해 되게 7월부터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상당히 다른 특히 미국 시장보다 되게 부진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 뭐 여러 가지로 뭐 소비 국가고 또 플랫폼 기업들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미국 S&P 500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약간은 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약간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내년에도 S&P 500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상승폭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특히 수출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자동차든 반도체든 다 공급망 문제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올해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내년 특히 주가라는 게 선행한다고 보면 그런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다는 게 가시성이 보이면 주가가 되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코스피의 저희 뭐 상단을 저희는 한 3,500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 이슈에서 올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자동차든 반도체 산업이든 이런 쪽이 좀 내년에는 좀 더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S&P 500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피로감이 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코스피는 상단을 한 3,500 정도로 보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조금 괜찮게 낙관적으로 보신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은창 현대차증권 반도체 전문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